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43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예, 그리고 어제 뭐 모니터도 뭐 중간에 고장났다 그러고 이게 제가 어디 좀 멀리 놀러 나왔습니다. 멀리 놀러 나온 김에 좀 오래 있다 가려고 아예 컴퓨터하고 제 장비를 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환경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놀러 와 있다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영상 녹화를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유튜브 채널 운영은 평상시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환경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일단 이 주식시장 있었던 일들을 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죠. 예,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좀 약간 뭐가 좀 구름이 걷힌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 해서 그래도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보고 그래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반등하겠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른 부분은 좀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금융시장의 여러 가격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금융시장의 여러 가격들이 금융시장의 여러 자산의 가격들이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데 증시는 반등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 근데 사실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이 증시가 불황해도 상승할 수 있죠. 증시가 불황해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뭐 항상 불황에는 항상 하락하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황에도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호황 중에도 급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한다고 이 말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냥 객관적으로 둘 다 그냥 놓고 그냥 둘 다 어떤 독립적인 사건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를요? 두 가지를요. 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주식 시장은 반등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상충돼 보이지만은 둘 다 그냥 받아들여 주자고요. 주식 시장이 언제 이 바닥이 꼭 논리적으로만 움직인 건 아니니까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약간 좀 그 의아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반등에 불과하고 다시 방향성 아래로 내려오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들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뭡니까?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는 벌써 넥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된다. 그런 중요한 넥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거 이런 원자재 가격 급락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거 그죠?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거 이건 유로화인데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점도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 저것도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밌어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등하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부 지표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우리는 어디에 맞춰 춤을 춰야 된다?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 보자면요. 일단 한국 증시 좀 먼저 볼까요? 한국 증시 이런 모습입니다. 선물인데요. 오늘까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306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왔냐 오늘까지 해서 일단 뭐 내일 다시 306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약간 둥근 바닥형 이런 식으로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다시 37,500원, 600원짜리를 돌파 안착을 하면서 얘도 약간 둥근 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어떤 영원한 뭐 대세 상승으로 혹은 뭐 지금의 하락 추세를 끝낼 거다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투매 이런 게 보여야지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 건데 투매다운 투매가 보이지 않았죠. 또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어때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반등을 하긴 할 건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면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뭐 모양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다 어떤 바닥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다들 어딘가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한 척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다들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딘가를 넘어서면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의 영역이고요. 아직 그 어딘가를 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자리일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 한 5만 9천 원, 5만 9천 원 돌파한 착하면 조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의 자리일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자리일까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 같은 뭐 9만 5천 원, 이 자리를 돌파한 착해야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을 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옆으로 또 계단식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여기 넘지 못하면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또 아래로 죽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거 선물 지수로 봐도 똑같은 거죠. 선물 지수로 봐도 일단 300 부근의 지지력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둥근 바닥형 만들면서 올라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보였는데 예를 들면은 뭐 315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든가 혹은 뭐 320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든가 솔직히 320자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20자리를 돌파한 척 해야 이제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하방 경직성을 많이 확보했고 대부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급락은 어려울 거다. 지금 이제 당장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마감을 보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딘가 저항을 물론 지금 장 전이지만 별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분위기상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떤 혼란스러웠던 부분, 이거 경기 침체 온다는데 이거 반등이 말이 되나, 주식시장이 반등하려나, 또 급락하려나 헷갈렸던 이런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기존의 하방 포지션 갖고 계시던 분들은 어 일단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 번쯤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아직도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그래도 좀 반등이 올라올 것 같네. 그러면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네.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 측면에서 봐도 지금 위쪽에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좀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150 현물 지수인데요. 잠깐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죠? 얘도 이 1100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일 수 있어요. 1100을 넘어서면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1100 아직 넘어선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도 이 1030이란 자리에서 150 지수, 현물 지수 기준으로 1030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쌍바닥, 엄밀한 쌍바닥은 아니지만 그런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모습은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단 당장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재밌는 게 하여튼 그렇다고요.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옵션 시장 잠깐 점검하면서 야 이거 개인들의 풋옵션 베팅이 개인들의 좀 너무 투기적인 하락 베팅이 강한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너무 아래쪽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안 보낸다. 뭐 이런 진리가 또 이번에도 통용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아무튼 근데 이
계속 그랬어요. 계속 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했어요. 이게 증시가 물론 이제 이 침체 사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 네, 침체 사인이 나왔으면 이제 빠지는 게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당장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물 300짜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지선인데 저거 붕괴시키려면 뭔가 이슈가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FOMC 회의 이전에 FOMC 회의까지 해서 시장이 이미 긴축 우려라고 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급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재료 없이 또 하락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이거 맞나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우려들, 어떤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우려, 시장이 하락 에너지를 빨리 소진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하락 추세를 끝내려면 엄청난 폭락이 저런 하락 추세를 끝내는 거라고요. 그죠? 상승 추세를 끝나는 건 상승 추세를 끝내는 거는 폭등이 상승 추세를 끝내는 거고 하락 추세를 끝내는 건 통상적으로 폭락이 하락 추세를 끝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어설프게 시도하고 둥근 바닥형 이런 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방 에너지를 뭐 충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 뭐 저의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 시간이 가면서 또 확인이 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급등했다가 1,300원짜리의 지지력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 추세 아주 잘 보입니다.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폭등을 해도 하루에 10원, 20원씩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신고가 영역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분차분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은 이거 이제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분하게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차분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그죠?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그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장대 항공을 뽑아냈고 하방 경직성을 좀 굳건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들 일제히 중요한 지지선들을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하방 경직성, 일단 추가 급락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고 중국 이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상해종합 보겠습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약간 아리까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구름에 껴있다, 약간 좀 먹구름이 껴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로서 좀 약간 구름이 걷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는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이 중국 증시가 맛이 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계속 아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 살짝 붕괴시켰다가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보시다시피 하락하지 않고 다시 붕괴시켰던 이 지지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안 빠지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죠. 물론 모릅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탄력적으로 가려면 상해종합이 3,400을 돌파한 척 해야 되겠죠. 여기 3,400을 돌파한 척 해야 그래야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중국 증시는 꺾이나? 전 세계 증시 반등하는데 중국 증시가 꺾인다고 나 홀로 꺾인다고 이것도 좀 솔직히 말이 안 됐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반등하고 다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일단 세계 증시가 반등할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가 어떤 글로벌 반등의 대장으로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더 가느냐 꺾이느냐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보는 포인트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 꺾일 뻔했단 말이에요. 꺾일 뻔했는데 오늘 살아나면서 이렇게 다시 안정을 찾았으니까 그래 글로벌이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좀 살펴봤고 중국 증시 보면 환율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환율 보시면 뭐 이런 모양이다. 깝깝하다라는 거. 얘가 빨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중국 증시의 상승도 탄력적일 수 있고 안정적이겠죠. 근데 저런 모습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정도 체크만 하겠습니다. 체크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좀 설명이 좀 금융시장이 좀 쉬어가려나 뭐 지금까지 뭐 침체 우려 반영 이러면서 지금까지 막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었다라면 불안감이 계속 이어졌었다라면은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는 조금 다시 좀 훈풍이 부나 안정적인 분위기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은 일단 오늘 그죠, 추가적인 급등은 멈췄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멈춘 거는 별로 일단 좋게 보이진 않다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좋게 보이지 않냐면, 빨리 달러가 죽으셨으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건 안 좋다라고요. 이런 상승 추세를 죽이는 건 급등이라고요. 근데 급등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 버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쉬었다가 상승 추세를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지금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요. 근데 일단 쉬어가겠다, 그죠? 달러의 급등이 쉬어가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당분간. 그래서 저것도,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저런 모습이다. 아, 조금 안정을 찾으려나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장 막판까지 봐야 알겠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이게 빠지면서 뭐 안전자산 선호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다시 또 조금 올라오면서, 그죠?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금리가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막 폭락을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제 생각엔 이 최소한 3.15, 여기는 전고점 자리, 음 여기는 전고점 자리 3.15, 14 이 정도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요 라인은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시장은 좀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스닥이 흔들리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제 생각엔 조금 금리 오르는 거는 그냥 오히려 이제 시장에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예, 뭐 개인적으로 일단,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안전자산 선호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악재라고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 차라리 금리가 조금 올라온다면, 조금 올라오고 만다면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구간까지는 뭐 금리가 좀 올라오나 내려가나 제 생각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긴축 우려 이러면서 다시 좀 시장에 발작을 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저 혼조한 구간. 예. 최소 지금 이제 금리가 빠지진 않으니까 여기서 어떤 안전자산 선호 이런 이야기 좀 들어가면 안정될 수도 있겠다, 시장이.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독일 증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죠.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전저점 자리 지지력이 여기였다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 자리 여기겠지만, 제 생각엔 여기가 더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 붕괴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얘도 이제 반등해보겠다. 얘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일단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어젯밤 같은 경우 긴축 우려가 오히려 다시 부각이 됐죠. 연준에서 아, 우리 더 긴축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하는 걸 보면은 선반영의 개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확실히 그래요. 이 FOMC 회의 직전에 너무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너무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이 자리를 한 번에 붕괴시키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일단 보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해라, 이제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반등해라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일단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오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까지 좀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 오늘 27자리 지지력 봐야 될 건데, 근데 아마 27자리 좀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요. 근데 일단 모르니까 지켜보자고요. 모르죠. 여기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27 돌파 차가면서 이렇게 양봉 보이면 다시 또 분위기는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 보게 된 거고, 다시 시장은 하락의 구렁텅이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빅스 27 싸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 27 죽으면 전저점 여기 24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게 상승으로 인해서 차라리 저는 머릿속에 좀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이렇게 2만 달러 자리 지지력 테스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계단식 하락, 그죠? 뭐 지가 오르나 내리나 여기서 제 생각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세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넘어가고,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유로존에서 뭐 있긴 있는데 일단 뭐 무시하고요. 그 내일, 제가 알기로 내일이 금요일이죠. 예. 내일 제 생각에는 저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고용지표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예,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밤엔 그냥 빡빡하게 미국 증시는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아무런 이벤트 없이 양념도 안 바르고 뻑뻑하게 그냥 그렇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우는 일을 할 것 같고,
내일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미국 증시 그래서 어디다? 여기 지금 보시면 S&P 위에서 내려오는 이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을 돌파 한창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종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넘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3,900까지는 최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3,900을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거겠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추세선을 돌파 한창 하진 못했는데 얘도 근데 돌파 한창 할 느낌이긴 하죠. 여기 돌파 한창 하면 12,200 정도까지는 상승 목표치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뭐 빅스가 다시 27을 지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할 분위기 만들어 놓고 상승해야 될 자리쯤 됐는데 상승 못하고 꼬꾸라질지, 이런 점들 오늘 밤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친구들이 일부 좀 쉬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유로화 급락했었잖아요. 그럼 유로화가 반등하는지,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했었잖아요. 국제유가가 일단 좀 반등을 하는지, 뭐 굴이 급락했던 거 반등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드 같은 거 있죠. 골드 같은 게 급락했었는데 반등을 하는지, 이런 여부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이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요거 데이터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자리를 보는 주요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누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제가 본 건데 요거 같이 볼게요. 데이터 출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GDP 대비해서 마진 댓의 어떤 사이즈, 뭐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떤 증시의 바닥과 꼭지를 잘 맞추는 어떤 그런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예. 솔직히 물론 이런 지표를 갖고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뭐 분위기상으로 이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서야 꺾인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여튼 이런 지표들 좀 참고를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채권 스프레드인 것 같죠? 신용 등급별 뭐 채권 스프레드 이런 건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야 증시의 바닥을 나오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야 증시의 바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하락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뭐 어떤 저기 그 채권 스프레드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런 뭐 어떤 제조업 지표들, 이런 것들, ISM 매뉴팩처링 PMI 이런 것들도 어떤 뭐 증시의 바닥과 꼭지를 잡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지표들이 보통 바닥권에서 얼마까지 내려오냐, 뭐 40, 30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요? 지금 50 위에 있죠. 아직 증시는 덜 빠진 걸 수도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뭐 이익과 관련된 지표들도 이렇게 있는데, 뭐 솔직히 뭐 하여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그렇지만 저런 지표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목표치가 남아있어 보인다. 일단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의 비중이죠. S&P 500 종목 중에서 52주 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몇 프로나 되냐. 근데 보시면은 사실 이런 비중이 좀 제법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S&P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올라온 속도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위기 시에는 뭐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숫자가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빨간 선이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올라온 속도가 좀 가파르니까 증시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다양한 시장을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지표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예. 뭐 특별히 뭐 나머지는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